통역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가난한 경비원의 아들이 내뱉은 한마디. 회사의 운명이 걸린 해외 계약 앞에서 임원들조차 얼어붙은 그때 하찮다고 생각했던 경비원 아들 입에서 흘러나온 유창한 외국어가 순식간에 회의장을 뒤집어 놓았고 파산 직전이던 회사를 구해내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11월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구로구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 사장실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죠. 새벽 6시 박영호 사장님은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통역사였어요. 사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요? 지금? 네. 다친 데는 없는데 병원에 있어요. 오늘 미팅은 정말 죄송합니다. 오전 10시 딱 4시간 남았어요. 사장님은 전화를 끊고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쌀쌀한 늦가을 아침 공기가 보였어요. 어떡하지? 이번 계약은 회사의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박영호 사장님이 운영하는 이 중소기업은 원래 직원이 33명이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8명이 권고 사퇴를 했죠. 지금은 25명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넉 달째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자기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3억 원을 대출받았죠. 그 돈으로 겨우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계약은 15억 원 규모였어요. 1년 동안 분할해서 납품하는 수출 계약이었죠. 이게 성사되면 회사가 살 수 있었어요. 밀린 월급도 줄 수 있고 직원들도 다시 뽑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실패하면 다음 달에 문을 닫아야 했어요. 25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모두 거리로 나가야 했죠. 사장님은 서둘러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회사 회의실에 사장님과 임원들이 모였어요. 긴급 회의였죠. 통역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영업부장인 김동철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통역사를 알아봐야죠.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알아봤습니다. 에이전시에 연락했는데 당일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정인사 이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영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 부장이 답했어요. 있긴 한데 비즈니스 수준은 아닙니다. 일상 회화 정도죠. 그럼 어떡합니까? 정 이사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팅을 연기 요청하는 게 안 됩니다.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존슨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당일에 미팅을 연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방법이 없었어요. 사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3년 동안 이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같은 시각 회사 지하에는 좁고 어두운 경비실이 있었어요. 낡은 책상 하나, 의자 2개, 작은 전기포트가 전부였죠. 거기 이철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55살. 그는 이 회사에서 23년째 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낡은 경비복을 입고 있었는데 여러 번 기워 입은 흔적이 보였죠. 어깨는 구부정했고 머리는 반쯤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6시 40분. 곧 퇴근 시간이었죠. 그런데 위층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다급한 발소리들. 무슨 일이지? 철수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죠. 아빠, 26살 아들 민수였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여러 곳에 때가 묻어 있었죠. 운동화는 밑창이 다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어요. 민수는 키가 175cm 정도였어요. 마른 편이었지만 팔뚝에는 힘줄이 보였죠. 짐을 나르면서 생긴 근육이었습니다. 왔구나. 오늘도 청소하러 온 거냐? 네. 민수는 2년 전부터 이 회사에서 청소와 자비를 도와왔어요.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거의 매일 나왔죠. 일당으로 7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야간 경비니까 아버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와서 일을 하고 함께 집에 갔어요. 근데 위에서 왜 저래? 민수가 천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위층에서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거든요. 나도 모르겠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 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때 계단을 급히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리팀 대리인 박순자 씨였어요. 63살. 그녀는 이 회사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철수 씨, 민수야. 순자 이모는 숨을 헐떡이며 경비실로 들어왔어요.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철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통역사가 사고 났대. 오늘 오전 10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순자 이모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어떻게? 이번 계약 안 되면 회사 문 닫는다는데. 그게 무슨? 철수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23년. 그는 이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어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지금 위에서 난리예요. 사장님이랑 부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방법이 없대. 순자 이모는 한숨을 쉬었죠. 민수는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으로 갔죠. 거기 낡은 영어 단어장이 있었어요.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본 단어장이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순자 이모와 아버지에게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낡은 회색 작업복, 때 묻은 운동화, 거친 손,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면서 생긴 굳은 살이 손바닥 가득했어요. 민수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8년 동안 준비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죠. 하지만 중졸이라고 무시받을 텐데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민수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회사가 망하면 아버지도 일자리를 잃어요. 23년 동안 일한 회사인데, 그리고 순자 이모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해야 돼. 지금이 아니면 언제? 그는 다시 한번 세수를 하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얼굴로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5층 사장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은 떨렸죠.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버텼어요. 할 수 있어. 8년 준비했잖아. 땡. 5층 도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민수는 복도를 걸어 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임원들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었죠. 그리고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죠. 사장님, 김 부장, 정 이사, 그리고 다른 임원 2명. 다들 민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갑자기 사장실에 나타났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은 떨렸어요. 민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먹을 쥐었죠.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제가 말이 끊겼습니다. 김 부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바쁜데 무슨 일이냐? 민수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통역? 제가 해볼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1초, 2초, 3초, 아무도 말이 없었죠. 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 이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사장님도 놀란 얼굴로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 씨? 민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했죠. 통역?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중학교도 겨우 나왔잖아. 통역을 한다고? 정 이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저 친구가 미쳤나? 다른 임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 옷 좀 봐. 저게 통역사처럼 보여? 또 다른 임원이 거들었어요. 운동화에 때가 잔뜩인데 바이어 앞에 저렇게 세울 거야?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칼처럼 파고들었죠. 손이 더 떨렸습니다. 민수는 손을 더 깊이 주머니에 넣었어요. 거친 손을 감추려고.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이봐. 그는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여긴 장난치는 데가 아니야. 회사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너 같은 애가 나서면 어떡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말했습니다. 영어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했다고? 김 부장이 비웃었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뭘 믿고?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8년 공부했습니다. 정 이사가 말했어요. 증명이라도 있어? 토익 점수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토익 응시료가 5만 원이었거든요. 그 돈이 아까워서 한 번도 보지 못했죠. 김 부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봐라. 아무것도 없잖아. 그는 민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봐, 내려가. 그때였어요. 계단을 급히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잠깐만요. 순자 이모였어요. 그녀가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저의 새벽마다 공부하는 거 봤어요. 순자 이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도서관에서, 경비실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돼? 새벽에 책 본다고 통역이 되나? 정 이사가 말했어요. 지금 회사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말없이 민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 떨리고 있지만 진지했어요. 간절했죠. 사장님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10분, 2시간 50분 남았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죠. 사장님은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민수는 18살이었죠.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공사판을 떠돌던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공사 현장 근처 도서관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창문으로 안이 보였어요.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들. 한 청년이 영어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나도 저렇게 공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민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서가 앞에 섰어요. 영어 코너. 민수는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영어 첫걸음. 가장 쉬운 책이었어요. 민수는 빈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죠. 첫 페이지. A, B, C.
알파벳이었어요. 민수는 알파벳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중학교 때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부끄러웠어요. 옆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때 묻은 작업복, 거친 손. 민수는 책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못해. 민수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오자. 매일 공부하자. 다음 날부터 민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고 알람은 진동으로 했죠. 조용히 일어나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서 작은 스탠드만 켰어요. 때로는 촛불을 켜기도 했죠. 영어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애플, 사과, 북, 책 하나하나 외웠어요. 노트는 아껴 쓰려고 뒷장부터 썼습니다. 연필은 짧아질 때까지 썼죠. 지우개도 한 뼘만큼 남을 때까지 썼어요. 새벽 5시까지 2시간.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공사판으로 향했죠. 점심시간에도 민수는 단어장을 꺼냈어요. 동료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민수 또 책이야? 중학교밖에 안 나온 주제의 공부? 하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묵묵히 단어를 외웠죠. 일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밤 11시까지 있었어요.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죠.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시키고 3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토익을 보고 싶었지만 응시료가 5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아까웠죠. 점수는 필요 없어. 실력만 쌓으면 돼.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2900일.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여전히 서 있었어요. 떨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얼굴로. 사장님은 옆에 서 있는 철수 씨를 봤습니다. 아까 경비실에서 올라온 철수 씨였어요. 복도에서 다 들었던 거죠. 철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내려가겠습니다. 철수 씨가 민수 팔을 잡았어요. 민수야, 가자.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할 수 있어요. 철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수야.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철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23년 봐왔지.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 철수 씨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민수를 봤어요. 민수. 민수가 고개를 들었죠. 자네. 정말 할 수 있나?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네. 김 부장이 외쳤어요. 사장님. 정이사도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어요. 한번.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자. 특별 채용이야. 김 부장이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정이사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장님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 책임이야. 준비해. 사장님은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1시간 남았습니다.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 보여줄 거야. 8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사장실을 나온 민수 뒤로 철수 씨가 따라왔어요. 민수야. 괜찮겠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철수는 그걸 알았습니다. 아빠는 몰랐어. 철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줄. 민수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보여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철수 씨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놓아줬죠. 아빠는 경비실에 있을게.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지하 경비실로 내려가면서 철수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32년 전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철수 씨는 23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청년이었죠. 공장에서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젊었으니까 할만했습니다. 그 해에 철수는 결혼을 했어요. 아내도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이었죠. 둘이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영등포구에 반지하 방을 구했어요. 월세 20만 원. 좁고 어두웠지만 둘만의 보금자리였죠. 조금만 모으면 전세 갈 수 있어. 아내가 말했어요. 그럼 애도 낳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6년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29살이 됐죠. 그 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민수. 철수는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게 작고 따뜻했어요. 철수 씨는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자.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돈이 더 들었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아내는 일을 그만둬야 했죠. 철수 씨 혼자 벌어서는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내와 아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민수가 5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여보. 철수 씨는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폐렴이었습니다. 심했어요. 입원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치료비는.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00만 원. 철수 씨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없었죠. 돈을 좀 마련해 오겠습니다. 철수 씨는 이곳저곳 뛰어다녔어요. 친척들에게 빌리려 했지만 다들 형편이 어려웠죠. 사채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았어요.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못했습니다. 아내는 2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철수 씨는 아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간소하게 조촐하게 보냈죠. 5살 민수는 영문도 모르고 아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철수 씨는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그날부터 철수 씨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공장은 계속 다녔지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이웃 할머니께 부탁하고 품삯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돈은 더 안 모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7살 되던 해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경기 불황이었죠. 철수 씨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건설 현장 잡부였습니다. 철수 씨는 건설 현장을 떠돌았어요. 힘들었지만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죠. 그렇게 또 3년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32살. 어느 날 이 회사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간 경비인데 할래요? 네, 하겠습니다. 철수 씨는 그렇게 경비원이 됐습니다. 그게 23년 전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죠. 그래도 여전히 월세였습니다.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월세. 언젠가는 전세 갈 수 있겠지. 철수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전세는 꿈이었습니다. 아들 밥 먹이고 학용품 사주고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철수 씨는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보내야지. 대학까지는 못 보내도 고등학교는. 하지만 민수가 중학교 3학년 되던 해였습니다. 철수 씨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안 좋았던 거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입니다. 또다시 돈. 철수 씨는 막막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 학교 안 다니면 돼. 돈 벌어서 아빠 수술비 만들게. 안 돼. 철수 씨는 소리쳤어요. 너는 공부해야 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먼저야. 결국 민수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공사판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죠. 철수 씨는 그 돈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철수 씨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나 때문에 아들이 공부를 못하네. 민수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난 괜찮아. 일하는 게 더 좋아. 하지만 철수 씨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밤에 민수가 자는 걸 보면 가끔 눈물 자국이 있었거든요. 철수 씨는 아들 자는 모습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못나서. 하지만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2년 동안 공사판을 떠돌다가 2년 전부터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됐죠. 청소와 자빌, 일당 7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민수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철수 씨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죠. 내가 돈이 있었으면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아들이 통역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언제 영어 공부를? 순자가 말한 게 떠올랐어요. 새벽마다 공부하는 거 봤어요. 철수 씨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걸. 민수야. 철수 씨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래도 넌. 철수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잘 컸구나. 한편 5층 복도에서 민수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다시 한번 세수를 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할 수 있어. 보여줄 거야. 민수는 주머니에서 단어장을 꺼냈어요. 8년 동안 매일 본 단어장. 표지는 너덜너덜하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죠. 민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글귀. 포기하지 마라. 기회는 온다. 민수가 3년 전에 적어둔 글이었어요. 기회가 왔어. 바로 지금. 민수는 단어장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로비로 향했어요. 오전 9시 30분. 존슨 일행이 곧 도착할 거예요. 30분 남았습니다. 민수는 로비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죠. 침착하게, 천천히. 할 수 있어.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순자 이모였어요.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죠. 이거. 순자 이모는 봉지를 민수에게 건넸어요. 안에는 삼각김밥 하나와 작은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먹었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어. 힘내야지. 순자 이모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네. 넌 할 수 있어. 순자 이모가 민수 손을 잡았어요. 이모는 믿어. 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봤거든. 정말 열심히 하더라.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해요, 이모. 고맙긴. 어서 먹어. 민수는 삼각김밥을 뜯어 먹었습니다. 사실 배가 고팠거든요. 우유도 마셨죠. 이모. 응?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순자 이모는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지.
넌 8년을 준비했잖아. 그게 헛되지 않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그때였어요. 정문 밖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오전 10시 존슨 일행이 도착한 거예요.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미국인 3명이 내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존슨이었어요. 52살쯤 돼 보였죠.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정문 쪽으로 걸어갔죠. 안녕하십니까?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존슨이 민수를 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봤죠. 낡은 회색 작업복, 때 묻은 운동화. 존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에게 뭐라 말했어요. 통역사가 저 사람이냐는 표정이었죠.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앞장서서 걸었죠. 뒤따라오는 존슨 일행. 그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좁은 공간. 민수와 존슨 일행.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존슨이 슬쩍 민수 손을 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손.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노동자의 손이었죠. 존슨 표정에 뭔가 변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이쪽입니다. 민수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죠. 안에는 사장님과 김 부장, 정 이사, 그리고 다른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존슨이 악수를 받았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한쪽 끝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무의식적으로 단어장을 꺼내 놓았죠. 존슨이 그걸 봤습니다. 낡은 단어장. 표지는 너덜너덜하고 모서리는 완전히 닳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죠. 존슨은 민수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눈빛이었어요. 관심.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는 잠깐 멈칫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깐. 침착해. 천천히. 8년 동안 준비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8살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 3시 민수는 알람 진동 소리에 일어났어요.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일어났죠. 영등포구 반지하 방. 창문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하니까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땀이 줄줄 흘렀죠. 겨울에는 추워서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책상에 앉았어요. 전기세가 아까워서 작은 스탠드만 켰죠. 때로는 촛불을 켰습니다. 더 저렴했거든요. 영어 단어장을 펼쳤어요. 사과, 애플, 책, 북,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가 깰까봐 노트에 적었어요. 노트는 아껴 쓰려고 뒷장부터 썼습니다. 연필은 짧아질 때까지 썼죠. 한 뼘도 안 되게 짧아지면 그때 새 연필을 샀어요. 지우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뼘만큼 남을 때까지 썼죠. 새벽 5시까지 2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끝내야 했어요. 5시가 되면 민수는 조용히 책을 덮었죠.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면 민수도 일어나는 척했어요. 민수야, 일어났니? 네, 아빠.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민수가 벌써 2시간 동안 공부했다는 걸. 아침을 먹고 민수는 일터로 향했어요. 처음 인연은 공사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랐죠. 시멘트 포대, 벽돌, 철근.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점심시간. 다른 사람들은 모여서 밥을 먹고 쉬었습니다.
민수도 밥은 먹었어요. 하지만 다 먹고 나서는 단어장을 꺼냈죠. 야, 민수. 동료 하나가 말했어요. 또 책이야? 중학교밖에 안 나온 주제에. 다른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공부해서 뭐하게? 너 같은 애가 영어를 배워?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단어를 외웠죠. 손가락으로 단어를 짚어가며 외웠습니다. 일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갔어요. 영등포 도서관.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었죠.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영어책, 문법책, 단어장. 헌책방에서 산 책들이었어요. 1,000원, 2,000원짜리. 새 책을 살 돈은 없었거든요.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민수는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 1,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시켰어요. 그리고 구석자리에 앉아서 3시간 더 공부했죠. 새벽 2시까지 직원들이 쫓아낼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문 닫아야 해서요. 아, 네. 죄송합니다. 민수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 30분. 씻고 잠들면 3시. 1시간도 안 자고 다시 일어나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토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응시료가 5만 원이었어요. 민수는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었거든요. 5만 원은 너무 컸죠. 점수는 필요 없어. 실력만 있으면 돼. 민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어요. 민수는 24살이 됐습니다. 공사판 일을 그만두고 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2년 전이었어요. 청소와 자빌, 일당 7만 원. 민수는 매일 나와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료실을 청소하다가 민수는 책장을 봤습니다. 거기 제품 매뉴얼이 꽂혀 있었어요. 영어로 쓰인 매뉴얼. 민수는 호기심에 한 권을 꺼냈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제품 사양. 읽을 수 있었어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내가 이걸 읽을 수 있어? 6년 동안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민수는 그날부터 자료실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매뉴얼을 읽었어요. 한 페이지씩 천천히. 기술 용어들, 내구성, 온도 저항, 품질 관리.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2년 동안 민수는 회사의 모든 제품 매뉴얼을 읽었어요. 외웠죠.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년 만에 기회가 온 거예요. 민수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 존슨이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방금 인사말을 끝냈죠. 이제 존슨이 답례 인사를 할 차례였습니다. 존슨이 입을 열었어요.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존슨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 사장님.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존슨의 말을 정확하게 옮긴 거예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김 부장이 입을 벌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죠. 또 정 이사는 팔짱을 끼고 있다가 풀었어요. 앞으로 몸을 숙였죠. 사장님은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가? 다른 임원들도 서로 쳐다봤어요. 저게 방금? 존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통역이 완벽했거든요. 발음도 정확했고 속도도 딱 맞았어요. 뉘앙스까지 살아있었죠. 존슨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회사 소개, 바이어로서의 배경. 민수는 막힘없이 통역했어요. 저희 회사는 미국에서 30년 동안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죠. 비즈니스 용어도 척척 나왔습니다. 공급망 관리, 품질 보증 시스템, 납기 준수율.
모두 정확했어요. 김 부장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저 친구가 정말 정 이사도 말을 잃었어요. 중졸이 어떻게? 이번에는 사장님이 답례 인사를 했습니다. 회사 소개, 제품 설명. 민수가 통역했어요. 존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민수의 통역은 품이 있었습니다. 정확했고 자연스러웠어요. 전문 통역사 수준이었죠. 존슨이 민수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뭐라 말했죠. 통역 실력이 훌륭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가 그걸 옮겼습니다. 통역 실력을 칭찬하십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존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제품 사양 설명, 존슨의 여러 질문들,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품질 관리 시스템은요?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가격 경쟁력은요? 민수는 모두 정확히 통역했습니다. 하나도 막힘이 없었어요. 김 부장은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정 이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임원들이 쑥덕쑥덕거렸죠. 저 친구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지하 경비실에서는 순자 이모가 내려왔어요. 철수 씨. 철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순자 이모가 말했어요. 완벽해요. 철수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주먹을 꽉 쥐고 중얼거렸죠. 고맙다. 민수야. 잘하고 있구나. 미팅은 계속됐어요. 존슨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귀사의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민수가 통역했습니다. 사장님이 답했어요. 저희는 월 5,000개 생산이 가능합니다. 민수가 존슨에게 전달했죠.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기는요? 주문 후 6주 소요됩니다. 품질 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3단계 품질 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갔어요. 민수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속도도 완벽했죠.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김 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반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완전히 잘못 봤구나. 정 이사는 팔짱을 푼 채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 친구가 중졸이라고? 다른 임원들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대단한데 전문 통역사 수준이야. 사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존슨도 민수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감탄하는 눈빛이었죠. 민수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1시간째 이어졌어요. 오전 11시 존슨이 제품 카탈로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품에 대해 질문했어요. 이 제품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장님이 설명했죠. 민수가 통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품은요?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장점은? 질문이 이어졌어요. 민수는 모두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심지어 기술 용어까지 내구성, 온도 저항성, 부식 방지 코팅, 모든 용어를 정확히 전달했어요. 김 부장이 사장님 옆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 봤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민수가 대단하지? 김 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아까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이. 정 이사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았죠. 민수의 실력을 보고 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팅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고 불안했죠. 통역사가 없어서 중졸 청년이 통역을 한다고 해서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통역하고 있으니까 존슨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질문할 때마다 정확한 답변이 돌아왔죠.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문 통역사보다 나았어요. 민수는 제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가끔 사장님이 설명을 빠뜨리면 민수가 보충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제품은 방수 기능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깜짝 놀라 민수를 봤어요. 맞았거든요. 사장님이 빠뜨린 부분이었죠. 민수는 2년 동안 모든 제품 매뉴얼을 외웠으니까 제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존슨이 민수에게 물었어요. 통역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민수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민수가 답했습니다. 청소와 자비를 합니다. 존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제품을 이렇게 잘 아십니까?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자료실을 청소하면서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2년 동안 존슨은 한참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말했어요. 민수는 오늘 특별히 통역을 맡아줬습니다. 원래 통역사가 사고가 나서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훌륭한 선택이셨습니다. 민수가 통역했어요.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하십니다. 사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민수. 회의는 계속됐어요. 제품 설명이 끝나고 이제 가격과 조건을 협의할 차례였죠. 존슨이 말했습니다. 단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사장님이 답했어요. 민수가 통역했죠. 존슨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금 높은데요. 경쟁사는 이보다 10% 낮습니다. 사장님이 당황했어요. 김 부장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사장님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품질이 다릅니다. 3년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전달했어요.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보증이라 그것도 장점이긴 하지만 협상이 시작됐어요. 가격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죠. 민수는 양쪽의 말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감정도 실리지 않게 중립적으로 그게 통역사의 역할이었으니까 1시간이 더 흘렀어요.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제안했어요. 점심 식사하시겠습니까? 존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간단하게 먹고 계속하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도시락이 준비됐습니다. 회의실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민수도 한쪽 구석에서 도시락을 받아 먹었죠. 순자 이모가 가져다 준 거였어요. 민수야, 고생한다. 잘하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오후에도 계속 통역을 해야 했으니까 김 부장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부장님. 김 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까는 미안했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김 부장이 말했어요. 내가 자네를 완전히 잘못 봤어. 정말 대단하네. 민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장은 민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후도 부탁하네. 네. 점심을 마치고 오후 1시 회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 조건을 논의할 차례였어요. 가격, 납기, 결제 조건, 품질 보증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야 했죠. 민수는 계속 통역했습니다.
2시간째, 3시간째, 4시간째. 목이 말랐지만 참았어요. 손은 떨렸지만 주먹을 쥐고 버텼죠. 조금만 더 하면 돼. 오후 2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존슨이 말했습니다. 조건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민수가 통역했죠. 대체로 만족스럽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몇 가지만 조정하면. 존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민수가 그 말을 전달하는 순간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어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수가 통역했어요.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했죠. 네, 계약하겠습니다. 민수가 전달했어요. 네, 계약하신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와! 누군가 소리쳤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짝짝짝!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됐다. 계약 성사됐어. 사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에게 달려가 껴안았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가 회사를 살렸어. 민수도 눈물이 났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아니야. 사장님이 민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끝이었어. 다른 임원들도 민수 주변으로 모였어요. 민수 대리 정말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어요. 대리, 아직 정식 직원도 아닌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민수를 직원으로 대하고 있었죠. 존슨도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민수는 얼른 손을 닫고 악수를 받았죠. 존슨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민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회사를 구한 건 저희 제품의 품질입니다. 존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의 실력이 없었다면 이 계약은 없었을 겁니다. 존슨은 민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보물입니다. 민수는 그 말을 통역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으니까 그냥 고개만 숙였죠. 감사합니다. 회의실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15억 원 계약, 1년 분할 납품, 회사가 살아났어요. 밀린 월급도 줄 수 있고 직원들도 다시 뽑을 수 있었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수가 있었어요. 계약 성사 직후였어요. 회의실은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존슨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통역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존슨이 말했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만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민수가 통역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부장은 다시 긴장한 표정이 됐어요. 또 뭔가 문제가? 존슨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세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X 부품의 구체적인 내구성 테스트 결과가 궁금합니다. 민수가 통역했죠. 사장님이 답했습니다. 저희 테스트 결과로는 10,000시간 이상. 하지만 존슨이 끼어들었어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의 온도 변화 환경에서요.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민수가 정확히 통역했어요. 사장님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세세한 데이터는 준비한 자료에 없었거든요. 김 부장도 급히 자료를 뒤적였죠. 그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김 부장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너무 쉽게 생각했어. 정 이사도 표정이 굳었어요. 이러다 계약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존슨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변을. 사장님은 식은땀이 났어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아까 성사된 계약도 물거품이 될 수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민수를 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사장님은 놀랐어요. 민수가 그런 세세한 데이터까지 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래, 해보게. 김 부장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봐, 뭘 안다고. 하지만 민수는 이미 존슨을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차분하게, 또박또박. 민수는 2년 동안 자료실에서 본 매뉴얼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세세한 내용들, 기술 데이터, 테스트 결과, 숫자들 모두 머릿속에 들어 있었어요. 민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 환경에서 2000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 결과 변형률은 0.03%였습니다. 존슨이 눈썹을 올렸어요. 정확한 수치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영상 50도 환경에서는 변형률이 0.05%, 온도 순환 테스트는 500사이클 실시했습니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4시간 주기로 500사이클 후에도 기능 저하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민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죠. 저게 다 맞는 건가? 사장님도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매뉴얼을 저렇게 세세하게까지.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보세요. 민수는 더 깊이 들어갔어요. 습도 테스트도 실시했습니다. 습도 90%, 온도 35도 환경에서 3000시간, 부식 없음, 기능 정상 유지, 염수 분무 테스트 200시간, 표면 부식률 0.1% 미만. 존슨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이건 단순히 외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거였죠.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동 테스트, 주파수 10Hz에서 2000Hz까지, 가속도 10G. 존슨이 손을 들어 민수를 멈췄어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죠. 당신은 엔지니어입니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청소 담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다? 민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자료실 청소하면서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2년 동안요. 존슨은 한참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습니다. 회의실에 감탄하는 분위기가 흘렀어요. 하지만 존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파고들었죠. 그렇다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경쟁사 제품이 10% 더 가볍습니다. 민수가 통역했어요. 사장님이 답하려 했지만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민수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경쟁사 제품이 무게면에서 10% 우위에 있습니다. 존슨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 제품은 수명이 20% 더 깁니다. 내구성 비교 테스트 결과 경쟁사 제품은 10,000시간 가동 후 고장률이 15%, 저희 제품은 3%입니다. 존슨이 자세를 바로 했어요. 관심이 더 커졌죠. 또 다른 차이점은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경쟁사 제품은 6개월마다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저희 제품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총 소요 비용이 25% 낮습니다.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사장님이 김 부장에게 눈짓했어요. 김 부장이 급히 나갔다가 3분 후 자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비교 분석 자료였죠. 존슨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하군요.
그리고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하군요.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존슨은 계속 질문했어요. 이번에는 생산 공정에 대해. 생산 라인의 자동화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품질 검사는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집니까? 불량품 처리 프로세스는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때로는 사장님이, 때로는 김 부장이 답할 때도 있었지만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민수가 설명했죠.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존슨은 점점 만족스러운 표정이 됐어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답변이 정확했으니까. 1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존슨이 드디어 자료를 덮었습니다.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통역했어요. 당신들 제품의 품질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민수를 봤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민수는 목이 메었어요. 감사합니다. 존슨이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존슨이 민수 손을 봤어요. 거친 손,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작은 상처들이 있는 손, 노동의 흔적. 존슨은 한참 그 손을 보다가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한 거예요. 민수는 얼른 손을 내밀었죠.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존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도 예전에 당신과 비슷했습니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존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셨죠. 손이 당신 손처럼 거칠었습니다. 존슨이 잠깐 멈췄어요. 아버지는 저를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처럼 포기하지 않으셨죠?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슨이 민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존슨은 민수 손을 한 번 더 꽉 쥐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감동적인 분위기가 흘렀어요. 김 부장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 이사도 고개를 돌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사장님은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죠. 잘 컸구나, 민수야. 존슨이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아침에 최종 서명하죠.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존슨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눴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존슨이 나가기 전에 민수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문이 닫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폭발했어요. 와, 해냈다. 민수 대리 최고. 사람들이 민수를 둘러쌌습니다. 박수를 치고 어깨를 두드렸죠. 민수는 당황스러웠지만 행복했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지하 경비실에서는 순자 이모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철수 씨, 철수 씨, 철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됐어요. 완전히 성공했어요. 민수가 대단했어요. 철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23년 경비 생활. 오늘이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11월의 쌀쌀한 공기. 민수는 어제와 같은 작업복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민수야. 철수 씨가 걸으면서 말했어요. 어제 정말 대단했다.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니야. 철수 씨가 아들 어깨를 잡았어요. 넌 아빠 자랑이야.
민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회사에 도착했어요. 오전 9시. 존슨 일행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죠. 최종 계약서 서명을 위해서 민수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순자 이모가 다가왔어요. 민수야, 아침 먹었니? 네, 먹었어요. 순자 이모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해. 회사 전체가 민수 이야기로 난리야. 민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바로 그때 정문으로 검은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존슨 일행이었어요. 민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었죠. 오늘도 잘하자. 차에서 내린 존슨이 민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수가 통역하며 답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5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사장님과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작업복이었습니다. 다른 옷이 없었거든요. 김 부장이 민수를 보고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민수 씨, 잠깐.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부장님. 김 부장이 자신의 재킷을 벗었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건넸죠. 이거 입게.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김 부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자네가 주인공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통역만 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수가 사장님을 봤어요. 자네가 없었으면 오늘이 없어. 밖에. 민수는 결국 재킷을 받았습니다. 입어봤죠. 조금 컸지만 괜찮았어요. 김 부장이 민수 옷매를 정리해줬습니다. 그래, 이제 좀 보기 좋네. 민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김 부장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계약서가 준비돼 있었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 15억 원 규모의 계약서. 존슨이 천천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민수는 긴장하며 기다렸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드디어 존슨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민수가 통역했죠. 존슨이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도 펜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서명했죠. 딱! 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끝났어요. 계약이 완료된 거예요. 사장님이 존슨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좋은 파트너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짝짝짝.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도 박수를 쳤어요. 기뻤습니다. 정말로 해냈구나. 존슨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민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통역만 했을 뿐입니다. 존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계약은 없었을 겁니다. 존슨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건넸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존슨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저를 받아준 곳이니까요. 존슨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충성심은 귀한 덕목이죠. 존슨 일행이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회의실이 다시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해냈다. 15억이야. 회사 살았어.
사장님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다가갔어요. 네, 사장님. 사장님이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사장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자네가 우리 25가정을 살렸어. 민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그때 김 부장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부장이 민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죠. 한참을 서 있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김 부장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했네. 정말 미안해.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김 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니야. 김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겉으로만 봤어. 학력으로 판단했지. 옷으로 판단했어.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자네 손을 봤을 때 거친 손이라고 무시했어. 하지만 그 손으로 김 부장이 울먹였습니다. 그 손으로 8년을 공부했더구나. 매일 새벽 3시에. 나는 그걸 몰랐어. 김 부장이 눈물을 닦았어요. 부끄럽네. 정말 부끄러워. 민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저도 이해합니다. 김 부장이 민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이제부터는 제대로 돼야겠네. 민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김 부장이 민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네. 자네. 김 부장이 처음으로 민수를 자네라고 불렀어요. 존댓말은 아니었지만 너나 이바가 아니었죠. 인정한 거예요. 동등한 사람으로.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이사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표정은 복잡했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순자 이모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케이크 위에 초가 켜져 있었어요. 모두 함께 축하합시다.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민수는 가운데 서 있었어요. 어색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한편 지하 경비실에서는 철수 씨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환호성, 웃음소리. 철수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어, 민수야. 정말 잘했어.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사장님이 민수를 사장실로 불렀어요. 민수 앉게. 민수가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나?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고용계약서야. 민수 눈이 커졌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네. 일주일 임시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이야.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업부 해외팀. 월급은 200만 원. 그리고 사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공부도 하자. 검정고시부터 시작하게. 학원비는 회사에서 대줄게.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 대학도 가고. 사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이 있어. 회사 다니면서 대학 갈 수 있어. 등록금도 회사에서 지원하지.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사장님이 민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회사를 살렸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8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정식 직원이 되는 것, 월급을 받는 것, 공부를 계속하는 것, 모두 이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철수 씨한테도 좋은 소식이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요? 응. 사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주간 근무로 전환하기로 했어. 몸도 안 좋으신데 야간은 무리니까 월급도 10만 원 올려드리고. 민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 정말 자네 아버지는 2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어. 당연히 해드려야지. 민수는 일어나 깊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철수 씨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영등포구 반지하. 좁고 어두운 집. 하지만 오늘만큼은 밝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민수가 말했어요. 정식 직원 됐어요. 철수 씨가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대요. 회사에서 학원비 내준대요. 철수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네. 민수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철수 씨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아빠도 주간 근무로 바뀐대요. 월급도 올라가고요. 철수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희망이 보였으니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정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됐어요. 영업부 해외팀 대리. 새 책상이 생겼죠. 5층 창가 쪽 자리였습니다. 새 컴퓨터, 새 전화기, 그리고 명함. 이민수 대리. 민수는 명함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 이름이 명함에. 옆자리에는 김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네, 부장님. 오늘부터 자네가 존슨건을 담당하게. 네. 김 부장이 미소 지었어요.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월급도 밀리는데 경비원 아들만 특혜 받는 거 아니야? 200만 원이나 받는데 우린 150인데. 민수는 화장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점심시간에도 비슷했습니다. 식당에서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실력 하나로 모든 게 용서돼? 절차도 안 밟고 바로 정규직이라니. 우리도 힘들게 들어왔는데. 민수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몇 숟가락 먹고 나왔어요. 순자 이모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돌아봤어요. 네, 이모. 밖에서 커피 한잔 하자. 둘은 회사 밖 카페로 갔습니다. 순자 이모가 커피를 사줬어요. 신경 쓰지 마. 순자 이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 말.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이 받은 걸까요? 순자 이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회사를 살렸어. 25명의 일자리를 지켰고 자격이 있어.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순자 이모가 민수 손을 잡았어요. 넌 잘못한 거 없어. 당당해도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 후 민수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어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회사 끝나고 바로 학원으로 향했죠. 영등포에 있는 작은 학원이었습니다. 첫날 민수는 교실에 들어갔어요.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죠.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16, 17살쯤. 민수는 26이었으니까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민수를 봤습니다. 새로 오셨나요? 네. 자리 아무데나 앉으세요. 민수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민수는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8년 동안 영어만 공부했지 다른 과목은 잊어버린 게 많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밤 10시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반지하 방. 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있었죠. 주간 근무로 바뀌어서 일찍 주무셨어요. 민수는 조용히 책상에 앉았습니다. 복습을 시작했어요. 밤 12시까지 자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사 출근 준비. 이런 생활이 계속됐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학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복습.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있었어요. 추가 계약 준비 때문에. 그리고 일요일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눈에 띄게 야위었어요. 체중이 4kg 빠졌죠. 얼굴도 헬쑥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김 부장이 걱정했습니다. 민수,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2달이 지났습니다. 이른 봄, 2월. 아직 쌀쌀한 날씨였어요. 민수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민수는 책상을 붙잡으려 했지만 쓰러졌습니다. 쿵. 민수 씨. 김 부장이 달려왔어요. 민수, 정신 차려.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었죠. 구급차 불러. 빨리. 민수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안 돼. 일어나야 하는데.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응급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영양실조 경계선이고요.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철수 씨가 옆에 서 있었어요.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죠. 민수야. 철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눈을 떴어요. 아빠,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민수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네, 그만둬라. 민수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봤어요. 뭐요? 회사.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만둬. 아빠는 괜찮아. 계속 경비해도 돼. 철수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의 건강이 먼저야. 이렇게까지 하지 마. 민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싫어요, 아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 못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아빠가 못 봐주겠어. 넌 이미 충분히 했어. 민수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철수 씨는 아들을 보며 울었어요. 민수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김 부장도 함께였죠. 민수,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괜찮나? 민수는 얼른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사장님이 말렸습니다. 괜찮아, 누워있어. 사장님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무리했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미안해? 사장님이 민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자네가 열심히 한 건데. 하지만 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 천천히 해도 돼.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조정하겠네. 오전만 일하게.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는 쉬고 공부하고. 민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월급은
사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대로야. 200만 원 그대로. 자네는 자격이 있어.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사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자네 없으면 우리도 안 돼. 건강 챙기게. 김 부장도 말했습니다. 푹 쉬게. 일은 우리가 나눠서 할 테니.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장님과 김 부장이 나갔어요. 철수 씨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네, 아빠. 고맙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민수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믿어줘서. 부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퇴원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문병을 왔었죠. 순자 이모는 매일 도시락을 가져다 줬습니다. 잘 먹어야 해.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오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후까지 일하는데 자신만 일찍 퇴근하니까. 하지만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자네는 몸 회복이 우선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쉬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학원을 갔죠. 이전보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휴식, 순자 이모의 영양가 있는 도시락. 한 달이 지나자 민수는 몸이 회복됐어요. 체중도 다시 늘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름 8월, 무더운 날씨였어요. 검정고시 시험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민수는 차근차근 문제를 풀었어요. 영어는 쉬웠습니다. 8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다른 과목들도 학원에서 열심히 배웠죠. 시험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후련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나왔어요. 잘 본 것 같아. 일주일 후 인터넷으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수험번호를 입력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민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합격. 내가 합격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합격했어. 고등학교 학력을. 민수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사장님이 전체 직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말했어요. 오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우리 민수 대리가. 사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와!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짝짝짝!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축하해요. 대단해요. 케이크가 준비돼 있었어요. 축하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죠. 민수는 가운데 서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축하하네. 정말 대단해. 정 이사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하네. 마지못한 듯 했지만 그래도 축하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지하에서는 철수 씨가 순자 이모와 함께 있었어요. 됐대요, 철수 씨. 민수가 합격했대요. 철수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32년 만에 아들이 고등학교 학력을 얻었어요. 검정고시 합격 후 민수는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능을 볼 수도 있었지만 재직자 특별 전형을 선택했죠.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밤늦게까지. 중학교 졸업 후
저는 8년 동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가난했던 이야기,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새벽 3시의 이야기. 순자 이모가 자소서를 봐줬어요. 민수야, 이거. 순자 이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야. 괜찮나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순자 이모가 민수 손을 잡았어요. 분명 합격할 거야.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10월, 단풍이 드는 계절이었어요. 그 사이 회사에는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존슨과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첫 번째 납품이 성공적으로 끝났죠. 존슨이 만족해했습니다. 품질이 기대 이상입니다. 민수가 통역했어요. 추가 계약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계약. 이번에는 12억 원 규모였습니다. 회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밀린 월급도 모두 지급됐죠. 권고 사퇴했던 직원 중 6명이 복직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민수의 역할이 컸죠. 존슨과의 모든 소통은 민수가 담당했으니까 통역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전화통화도 민수는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됐어요.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대학교 로고가 찍힌 봉투.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민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합격. 대학에 합격했어? 경영학과 야간부. 재직자 특별 전형. 민수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18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사판을 떠돌던 그때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모두. 회사에서 또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민수 대리 합격 축하. 케이크, 박수, 환호. 김 부장이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하네. 이제 대학생이야. 정 이사도 이번에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축하하네, 민수.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사장님이 민수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민수 앉게. 민수가 앉았어요.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등록금 지원 서류야. 전액 회사에서 대줄게. 민수는 눈이 커졌어요. 사장님,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자네는 자격이 있어. 회사를 2번이나 살렸잖아. 그리고 사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입학하면 월급도 올려줄게. 250만 원으로.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장님, 당연한 거야. 사장님이 민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는 이제 우리 회사의 핵심이야. 잘 부탁하네.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합격 통지서를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죠. 아빠, 저 왔어요. 철수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왔니? 네. 민수가 합격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아빠, 철수 씨가 통지서를 받아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네, 아빠. 철수 씨 눈에 눈물이 가득 찼어요. 대학에 합격했구나. 네. 철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들을 껴안고 울었어요. 고맙다. 민수야. 여기까지 와줘서. 민수도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믿어줘서. 제가 고마워요. 부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32년 동안 월세로 살면서
아들에게 미안했던 아버지. 하지만 오늘 아들이 대학생이 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해 3월 입학식 날이었어요. 민수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사장님이 선물해준 정장이었죠. 처음 입어보는 제대로 된 정장. 거울을 봤어요. 달라 보이네. 예전에 낡은 작업복을 입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수 씨가 민수를 봤어요. 멋있다, 민수야.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응, 정말 멋있어. 철수 씨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입학식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온 신입생들. 민수도 자리에 앉았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드디어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학장님의 축사, 신입생 대표 선서. 민수는 그 모든 순간을 가슴에 새겼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민수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민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고마워. 모두에게 고마워. 회사 생활과 대학 생활.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저녁에는 과제를 했죠.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배운다는 게,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았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대학 1학년을 마쳤어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A 학점이 대부분이었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존슨과의 세 번째 계약. 이번에는 20억 원 규모였어요. 회사 매출은 작년보다 2배가 됐습니다. 모두 민수 덕분이었죠. 어느 날 사장님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네 사장님. 자네를 과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하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과장요? 그래. 사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자격이 충분해.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려줄게.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야. 사장님이 민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 승진, 월급 300만 원, 대학 1학년 마침,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2년 전 작업복을 입고 청소를 하던 자신, 일당 7만 원을 받던 자신, 중졸이라고 무시받던 자신, 그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어요.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걸, 내면도 성장했다는 걸,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더 많은 꿈을 꾸게 됐죠.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하자. 더 성장하자. 회사에서는 민수를 위한 특별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민수 장학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어요. 민수의 이름을 딴 매년 5명에게 학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였죠. 민수도 멘토로 참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장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중졸이었고 가난했고 무시받았죠. 하지만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려요. 반드시. 청년들은 민수를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민수는 그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살아있는 증거가 됐죠.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미팅이 있던 그날로부터 2년. 민수는 28살이 됐어요. 회사는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직원도 40명으로 늘었죠. 새 사무실로 이사도 했어요. 모두 민수가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 통역사가 사고 나던 그날, 민수가 용기를 냈던 그날, 모든 게 바뀌었죠.
민수는 가끔 그날을 떠올렸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내려갔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민수 과장님, 후배 직원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네. 존슨 씨한테서 이메일 왔어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존슨의 메시지.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자연스럽게 8년 전 알파벳도 가물가물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팅이 있던 그 가을로부터 2년. 민수는 28살이 됐어요. 10월 어느 날 가을 햇살이 따스한 주말이었습니다. 민수와 철수 씨는 작은 트럭 앞에 서 있었어요. 영등포구 반지하 32년을 살았던 집 앞이었죠. 드디어 철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사 가는구나. 민수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네, 아빠. 32년 만에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낡은 가구들, 오래된 이불, 그리고 민수의 책들, 8년 동안 모은 영어 책들, 너덜너덜한 단어장도 챙겼죠. 민수는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햇빛이 안 드는 창문, 좁은 공간. 하지만 이곳에서 꿈을 꿨었죠. 이곳에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공부했고 이곳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철수 씨가 불렀습니다. 다 싫었어. 네. 민수는 마지막으로 방을 한 번 더 봤어요. 고마워.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문을 닫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새로운 집으로. 같은 영등포구였지만 2층 투룸 전세였습니다. 전세금 7천만 원, 회사 지원금 1,000만 원, 민수 저축 500만 원, 아버지 평생 저축 1,000만 원, 그리고 전세 대출 5천만 원, 모두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20분 후 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햇빛이 잘 드는 곳, 문을 열었어요. 환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는 멈춰 섰어요.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환하구나. 32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았던 철수 씨. 처음으로 햇빛 가득한 집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철수 씨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왔어요. 가을바람, 상쾌한 공기. 철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죠. 아빠.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철수 씨는 아들을 안았어요. 고맙다. 민수야. 32년 만에 월세를 벗어나네. 민수도 울었습니다. 아빠가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셔서, 믿어주셔서. 부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햇빛 가득한 거실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새 집에 자리를 잡아갔죠. 저녁이 됐어요. 민수와 철수 씨는 거실에 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빠. 행복하니? 철수 씨가 물었어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네. 둘은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 반지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며칠 후 민수는 혼자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반지하 집 앞.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젊은 부부와 아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한참 서 있었어요. 여기서 8년을. 매일 새벽 3시에. 감회가 복잡했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익숙한 길. 영등포 도서관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도서관 앞에 섰어요.
시작은 여기였지. 8년 전 18살 민수가 처음 영어책을 펼쳤던 곳. 민수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그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 책을 펼쳤던 그 자리. 여기서 꿈을 꿨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지.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의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간절했던 자신. 고마워. 민수가 속삭였어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기, 혹시?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21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낡은 옷, 때 묻은 운동화, 거친 손, 예전 자신과 똑같았죠. 혹시 민수 씨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SNS에서 봤어요. 경비원 아들이 회사 살린 이야기. 청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중졸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경비원이에요. 다른 회사지만. 민수는 청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기 앉자. 골목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가 청년을 봤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청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매일. 민수가 말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민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단어장. 표지가 너덜너덜한. 8년 동안 썼던 그 단어장. 이거 줄게. 청년이 두 손으로 받았어요. 이게 8년 쓴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너덜너덜하지? 하지만 이 안에 내 꿈이 다 들어있어. 청년은 단어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영어책 한 권도 꺼냈어요.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좋아. 청년은 책을 받았습니다. 형, 저 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청년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 수 있어. 나도 했잖아. 넌 더 잘할 수 있어.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민수가 일어섰어요. 청년도 일어났죠. 연락처 줄게. 민수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민수 과장. 청년은 명함을 받아봤어요. 과장님, 힘들 때 연락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도와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우린 같은 길을 걷잖아. 청년과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청년의 뒷모습을 봤어요. 단어장과 책을 꼭 안고 가는 모습. 8년 전의 나.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할 거야. 분명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가을 저녁. 민수는 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투룸 전세. 햇빛 가득한 집. 문을 열었어요. 철수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니? 네, 아빠. 어디 갔었어? 옛날 동네 좀 다녀왔어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자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민수야. 네. 행복하지? 철수 씨가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철수 씨가 미소 지었어요. 너 덕분에 행복하다. 아빠, 고맙다, 민수야.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아빠.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새 책상, 햇빛 잘 드는 방. 예전 반지하와는 완전히 달랐죠. 민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존슨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죠.
민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자연스럽게 8년 전 알파벳도 가물가물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민수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 별이 보였습니다. 반지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 고마워. 민수가 속삭였어요. 모두에게 고마워.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기회를 줘서, 믿어줘서.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 회사에 가는 날이죠. 과장으로, 대학생으로, 멘토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미팅 날,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사장님, 김 부장, 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민수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기서 시작됐지. 그 11월 어느 날, 민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한 침대, 푹신한 이불.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자. 더 성장하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자.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 다른 동네 어느 반지하에서 21살 청년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에게 받은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영어책도.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내일부터. 청년이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자. 민수 형처럼. 청년은 알람을 맞췄어요. 새벽 3시.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희망을 안고 꿈을 꾸며. 가을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수의 새벽 3시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의 새벽 3시도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꿈이 있었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봐라.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